서울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한눈에 보는 서울시의회 의정포커스 새롭게 MC를 맡게 된 김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의정포커스를 새롭게 단장하면서 우리 스튜디오도 천장도 높고 공간감도 넓고 화사하게 이제 눈물을 걷어 김정민 안녕하세요,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저기 이제는 그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고요. 약간 긁어야 됩니다. 이젠 눈물을 거둬. 정말 제가 이걸 실제로 듣게 되다니. 근데 서아람 변호사님 요즘 많이 바쁘시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바빠도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을 담는 의정포커스 MC 자리를 절대 놓칠 수 없어서 제가 이 자리에 왔고요. 실물을 보니까 더 잘생기신 것 같습니다. 제가 길캐남입니다. 길캐남이요? 길캐남이란 길거리에서 캐스팅된 남자. 그래도 뭐 서아람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좋게 봐주시니까 살아있는 느낌이 막 드네요. 자, 그러면 일단 자리에 앉으실까요? 근데 의자가 하나 더 있네요. 안녕하세요. 아유, 의정포커스에 제가 없으면 섭하죠. 안녕하세요. 서울시의회 아나운서 조주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다들 모였으니까요. 각오 한마디씩 좀 들어볼게요. 네, 사실 법률 용어라는 것이 외국어처럼 무슨 얘기인지 들어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오늘 일반인분들에게 어려울 수 있는 의회 정보나 용어들을 누구나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시의회에 관해서는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특별한 버튼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변호사님께서 다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제가 수능시험 볼 때보다 더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사실 그 마포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만큼 어떤 서울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자긍심 같은 게 다른 분보다 많다라고 자부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우리 두 분은 서울 하면 어떤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변호사님? 서울이란 도시는 사실 법적으로도 매우 특별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간섭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수도라라고 인정한 대한민국의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주경 아나운서도 서울은 청년에게 굉장히 좋은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청년들이 이 지원책을 알아보면요,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시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곳이 서울시 의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얼마 전에 폐회된 제322회 임시회 어떤 안건들이 진행이 되었었는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가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8일까지 18일간 열렸습니다. 김현기 의장은 지난 2월 20일 열렸던 제322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인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서 기존 관행을 깨뜨리고 과감하고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을 주문했으며, 저출생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제322회 임시회가 풍전 등하의 저출생 가조를 새롭게 인식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동시에 의회가 결정하고 승인한 추진 정책을 하나하나 세밀히 점검하고 최선의 결과 도출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임시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개회식 후 2024년도 업무보고에 따른 시정연설이 이어졌으며, 2월 21일부터 2월 23일까지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진행했고, 아울러 2월 26일부터 2월 28일, 3월 4일부터 3월 7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 국, 본부의 각종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은 2월 29일, 3월 8일 본회의를 열어 총 115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했습니다. 아무래도 얼마 전 화제가 되었던 저출생 주제로 가장 뜨거운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합계 출산율은 0.55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자, 서아람 변호사님,
제322회 임시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출생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요. 최근에 저희 아이들이 나온 어린이집이 폐원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만큼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서 4가지 안건이 우선 처리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서울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대한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전에는 6개월 이상 서울에 거주한 임산부만 지원해주던 것을 이제는 거주 기간 상관없이 지원해주기로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난임 극복 지원에 대한 조례 전부 개정안입니다. 그전 지원 제도에다가 추가로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부부를 위한 심리상담, 유산 및 사산 예방 교육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 외에도 서울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안이 있는데요. 둘 다 공무원들이 육아나 자녀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라는 공식을 깨고 최근 우리 일상으로 침입하기 시작한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곳 어딘지 아시나요? 당연히 알죠. 서울 사람한테 서울역 광장 어디냐고 물어보시면 되겠습니까? 서울역 광장이죠. 맞습니다. 서울역 광장 왜 나왔을까요? 네, 이번 조례가 바로 서울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저 서울역 광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역 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요, 중구 통일로 1 주소에 만들어진 광장 부분을 서울역 광장이라고 명확히 정했습니다. 자, 서울역은 일평균 약 60만 명이 이용하는 교통의 중심지이자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곳이죠. 하지만 종교단체 전도 소음 그리고 노숙인들의 음주 흡연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역의 노상방뇨, 악취, 고성방각, 그리고 통행방해 위협 등으로 17건의 민원이 접수된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술을 마실 수 없는 구역으로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질환자로 인한 폭력적인 사건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제정된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엔 누구나 안심하고 머물 수 있도록 지켜야 할 공중도덕 꼭 잊지 말고 지켜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조례와 관련이 있는 아이템을 두 분 다 착용하고 계시네요. 마이크밖에 빛을 안 바라보시네요. 패셔니스타라면 누구나 주목해야 할 아이템, 바로 양말이죠. 네, 바로 서울특별시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재봉틀이나 손으로 옷, 양말, 액세서리, 생활용품 등을 만드는 모든 산업을 전부 포함합니다. 이 봉제 산업을 더 성장시키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정책위원회를 설치해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상권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야, 우리 서울시 의회는 정말 시민들에게는 진심이네요. 사실 서울 하면 패션쇼, 패션 위크도 열리는 대한민국의 대표 패션 도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사업들이 더욱더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안건은 바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안 안건입니다. 대안이 대신한다의 그 대안이죠? 그렇지, 뭔가 이게 부족했을 때 이걸로 대처하는 대안 방법 이런. 자, 여러분의 의원분들이 연관성이 있는 조례들을 한꺼번에 발의했을 때 이것들을 한 가지 조례안으로 통합시키는 것을 대안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안으로 묶인 조례가 어떤 건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날씨에 대한 겁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극과 극이라고 할 수 있죠. 지구온난화 때문인데요. 이런 기후 위기에 맞서기 위해서 3개의 조례를 하나로 만든 것이 이번 대안입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는 비오톱에 관한 겁니다. 예전에는 비오톱으로 지정된 토지는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개발 금지 이런 식이었는데요. 허가를 받아서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바로 정비사업 용적률에 관한 것인데요. 무려 최대 40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파트는요. 도시계획을 짤 때 기준이 되는 생태 면적률 제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세부 기준을 정비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우리 시민에게는 어떠한 장점들이 있는 건가요? 사실 환경 문제라는 게 무조건 규제하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도시에서 개발을 너무 제한하게 되면요, 해당 지역이 침체되거나 황폐화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합리적인 기준과 조건 하에서 단계적으로 규제를 해서 시민들의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 기후 위기 속에서 해당 조례들로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반이 되길 바라봅니다. 이번에는 제가 두 분을 위해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열어보시겠어요? 아, 선물 필요 없는데. 안 그래도 떡이다. 시장했는데 아, 이번에 관련된 조례는 뭐 떡 산업인가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떡 언제 돌리시나요? 뭐 이사했을 때? 사실 요즘은 그렇게 이웃들에게 서로 관심을 갖지는 않는데요. 이런 무관심들 때문에 결국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있고요. 복지 사각지대가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란 뭐냐면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복지 급여조차 제공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처음 들어보는데 무슨 말인가요? 가난이나 돌봄 위기에 처한 가족들을 찾아내고 또 지원하고 사회적 위험에 함께 대응해 나가고자 하는 인적 안정망입니다. 이분들이 지금까지 발굴한 위기 가구의 지원 연계 건수는 2023년 한 해만 하더라도 무려 88,278건입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또 신고 제도와도 연관이 있는데요. SNS를 통해서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짧은 내용으로도 신고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 주변에 있는 이웃분들에게 무보수로, 자원봉사로 살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 짤로 박제해 주세요. 이번에 설명드릴 안건은요, 광고 보고 오시죠. 먹지 말고 먹으세요. 자지 말고 주무세요. 버리지 말고 버리세요. 나만 말고 모두를 위해. 모습은 비슷해도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내지 말고 지키세요. 광고 한 편 보고 왔는데요. 봄을 맞이해서 차박을 한번 가볼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례 내용 잊지 않고 꼭 지키겠습니다.